자, 여러분 68페이지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산수정 분계라는 걸 한 거를 개정 과목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죠. 자,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게 미수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은 평상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결산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쪽엔 미수수익이고 비용 쪽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받는 쪽이 아니라 아까 주는 가서 이자를 주는 쪽이라면 당연히 500만 원짜리 미지급 비용이 나왔겠죠, 여러분? 미지급 비용이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선수수익이나 선급 비용. 이런 개정 과목들이 바로 결산 수정 분계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개정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월세를, 임차료를, 1년 동안, 자, 120만 원, 그냥 숫자는 간단하게 할게요. 120만 원을 먼저 선지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임대료나 임차료를 1년치나 이 계약 기간 동안 한꺼번에 줘버리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한꺼번에 지급하는 임대료나 임차료. 깔세라고 하죠, 깔세. 우리나라는 깔세라고 하는데 120 정도를 먼저 줬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만약에 여러분, 자, 이렇게 했어요. 차변에 자, 임차료란 비용이죠. 임차료는 비용이고 임대료는 수익인지는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변에 적었어요. 임차료 120만 원. 자, 대변에 현금 120만 원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12월 31일 날 아무런 분계를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어느 주의가 돼버린다고요? 현금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쪽은. 자,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금액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 몇 달치는 이번 기, X 1년도 거가 맞고, 세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30만 원은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게 맞는데, 발생주의는 여러분 기간별로 성과를 정확하게 하기로 했잖아요. 쉽게 기간별 성과라는 게 그 의미잖아요. 올해 거는 올해 거, 내년 거는 내년 거. 이게 발생주의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거 90만 원은 비용이 아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기말에 가서는 그거를 작업을 해주는 거죠. 자, 대변 쪽에 있던 누구를 없애면서 여러분 임차료. 너 다는 비용 아니지. 얼마나 비용이 올해 거가 아니다? 90만 원만큼은 비용이 아니고 대신에 이거는 내년도 거를 먼저 지급했을 뿐이야 라고 그래서 뭐라고 돼요? 선급 임차료. 그래서 선급이자 뭐 예를 들어서 선급 임차료 선급 이렇게 하는데 선급이란 걸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번거로우면 그냥 한 방에 다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선급을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선급 비용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선급 비용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평상시에 올바른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뭘 거쳐야만이? 그렇지. 결산 수정 분계를 거쳐야지만 선급 비용이 나오는 거고요. 이 선급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는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돼요. X 1년 10월 1일 날 아예 애시당초 임차료가 아니라 얘는 처음부터 그냥 선급 임차료 해도 괜찮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면 중요한 건 여러분 비용은 얼마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면 30만 원만큼만 비용이 되어 있는 거고 선급 임차료는 선급 비용은 얼마가 되어 있는 게 필요해요. 90이 되어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급을 처음부터 120 잡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현금 얼마? 120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거죠. 단 이렇게 해놨으면 언제 가서만 정신 차리면 되냐면 기말에 가서. 왜? 선급 120 중에서 모두 다 선급이 되는 건 아니죠? 얼마가 사라져야 돼요? 그렇지. 30이 사라져죠, 여기는. 아까는 90이 변경이 된 거지만 여기는 30이 사라지게끔 해줍니다. 자, 선급 임차료 해서 30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는 뭘 세우면 되겠어요? 임차료라는 비용을 세우면 되겠죠, 여러분? 30 이렇게 세우자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비용은 30이고 선급은 90이 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계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연 계정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지급하거나 먼저 받아가지고 처리가 되더라도 기말에 가서만 똑바로 처리할 수가 있고 이연 계정의 특징은 선택이 가능해요. 무슨 소리냐면 이것처럼 처음부터 아예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선급비용이라는 건 여러분 선급비용이라고 해서 이게 비용 아니죠. 얘는 뭐예요 실은? 어느 계정에 많은 거예요? 자산이죠. 미리 준 거니까. 그러니까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또 뭐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하나만 더 받는 사람 입장만 한번 더 볼게요 여러분. 자 제가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 자 제가 임대업자 임대인이서 10월 1일 날 똑같은 숫자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120을 받았어요. 대변의 임대료 수익으로.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상황 똑같이. 입장만 제가, 우리가 임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 중에서 얼마만큼이 없어져야 돼요? 이 중에서 90이 아니, 그렇죠. 90. 자, 그래서 임대료 수익이 왜 90이 없어지냐? 아니, 120은 받았지만 이게 모두 올해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30은 올해 거가 맞지만 90만 원은 내년도 임대료를 먼저 땡겨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90만큼을 임대료 수익을 없애고 자, 이게 뭐가 되고요? 선수 임대료 또는 이걸 통합해서 그냥 뭐라고 한 번에 써도 되냐면 선수 수익 해가지고 얼마? 90만 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두 가능합니다. 자, 이런 계정을 뭐라고 하자고요? 이연 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결산 수정 분계는 즉 손익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계정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어느 계정과 발생한 계정, 발생 계정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가 되고요? 이연 계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발생 계정은 뭐냐면 미수수익,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전수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미수수익과 자 뭐 미지급비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용이 발생했는데 돈을 못 줬다 미지급비용, 수익이 발생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 미수수익이에요. 자, 얘네들은 발생 계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나 선수나 선급이 들어가는 건 이건 뭐예요? 이연 계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선급 비용이나 또는 뭘 말하고요? 선수 수익 이런 계정들은 이연 계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뭐 용어들은 회계 공부 좀 해보셨으면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발생과 이유인데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미수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은 수익과 비용이 먼저 발생했어요. 돈을 먼저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응?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있잖아,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부터 아까 그럼 방금 전에 한 거니까 여러분, 아까 한번 쉬었다고 지금 기억이 안 나셔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이죠. 응? 자, 여러분 이연 계정은 돈이 먼저 앞에 오고 갔어요. 뒤에서 오고 갔어요. 돈이 먼저 앞에 오고 갔잖아요. 돈부터 오고 가고 수익 비용은 나중에 이렇게 뒤부터 발생하는 개념이에요. 기간이 경과하면서. 응? 자, 이게 뭐라고 여러분? 현금에 먼저 수취나 먼저 지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수익과 비용은 나중에 이연하고 나서 발생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돈부터 먼저 주거니 받거니 하고 기간이 경과되면서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 개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수 수익은 뭐예요, 여러분? 아까 이자를 먼저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았단 말이에요. 내년도 지나서 좀 기간이 경과해서 이자를 받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익 비용이 먼저 발생했을까요? 돈부터 오고 갔을까요? 수익 비용이 먼저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 뭐 수익과 비용이 먼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후 현금에 대한 수취나
지급이 있게 되는 방식이 바로 발생 계정이란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수와 선수를 다 한번 연결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고,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선택적인 회계 처리가 가능한 것은 발생이다, 이연이다? 이연이죠? 이거는, 그렇잖아. 방금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처럼 비용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산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하는 건. 틀렸다가 아니야. 선택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임대료 수익 제가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 임대료, 선수 수익으로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숫자는 똑같고. 선수 임대료 쳤다 하더라도, 자, 노란색으로 볼게요. 뭐가 없어지면서? 선수 임대료, 선수 수익이 사라지면서 얼마만큼 대신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30이지, 여기다. 30. 왜? 올해 거 90, 120에서 30을 빼야지만 내년도 선수가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바꾸면 돼요, 계정 과목을? 임대료 수익에서 얼마? 30만 원 할 수도 있더란 얘기죠. 뭔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산 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이 되는 거라 이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또 여러분들이 결산 때 하는 게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 뭐 감가상각 또는 무형대산 상각, 그리고 또 매출원가를 인식할 때, 그러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결산 때 하는 거, 각종 자산 등의 평가손익. 그래서 이런 계정들을 처리하는 게 다 언제 하는 거냐면 결산 때 하는 거예요. 미수, 선수 이런 것도 결산 때 물론 하지만 여러 가지를 다 결산 때 하는 작업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산 수정분기.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계정들 자체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뒤에 가서 해당하는 과정에서 직접 좀 더 세심하게 배우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류하고, 자, 69페이지에 자, 정리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표 3-2번. 결산 수정 분계. 기말에 결산 전 회사 장부가 기간별 손익을 발생지로 측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결산하기 전에 여러분, 회사의 장부가 발생주의로 아직 손익을 측정을 안 했다면, 기말에는 적정하게 발생주의로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자, 발생주의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하대요. 이러한 절차를 회계에서 뭐라고 하자? 결산 수정 분계, 또는 결산 정리 분계라고 부르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박스 밑에 7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으로 내려보세요. 자, 결산 수정 분계가 우리가 수행된지 따라서 시산표도 구분하는데요. 발생주의에 따라서 결산 수정 분계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시산표를 뭐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우리가 수정 전 시산표라고 부르기로 하고, 결산 수정 분계가 반영된 이후의 시산표를 우리 뭐라고 부르자고요?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하며, 이러한 수정 후 시산표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겁니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정 전인지 수정 후인지 우리 배운 것만 따지면 뭐 보면 딱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수, 미지급, 선급, 선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박혀 있으면 아 이게 수정이 된 거구나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는 당연히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기본 시산표다라고 알고 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분류한다. 자, 여러분 시산표가 왜 작성을 하는 거라고? 시산표를 왜 작성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차변 대변이 같아. 그렇지. 같아야 돼. 그렇잖아요. 복식부기 아까 재무상태표도 보였잖아요, 여러분. 자산부채 자본이 이게 합계가 맞아야지. 이쪽 합계하고 이쪽 합계하고. 분계가 틀리고 결산이 이게 여러분 틀리면 이게 다 틀리면은 재무대표 잘못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고, 두 번째가 이게 시산표가 만들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 만든다? 재무제표를 만든다. 그중에서 뭐부터 뽑아가지고 수익과 비용을 먼저 뽑아가지고 손익계산서 파트를 만드는 거고, 거기서 이 당기순이익 확정 지어가지고 자산부채 자본을 다시 뽑아가지고 뭐 재무상태표 만드는 거고, 이렇게 이제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한 장 또 넘겨보시고 여러분. 자, 표 3-4번. 자, 결산 수정 분계 종류. 자, 포괄손익계산 계정. 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발생 계정이라는 게 있죠, 발생. 자, 발생하도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발생 뭐? 수익 비용이 발생하고 현금 유입 유출은 아직은 없어요. 나중에 받는 거야. 그래 대표적인 계정이 뭐가 있고?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자, 거꾸로 이연 계정은 거꾸로죠, 여러분. 돈부터 오고 간 거예요. 돈그 선 현금 유입이나 유출이 있고, 자, 뭐 단기 수익 비용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 이게 뭐가 있어? 그래서 선수 수익과 선급 비용, 이걸 이연 계정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여러분 매출원가 쪽에,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조정하면서 나오니까 재무상태표 넣는 거예요. 감가상각 할 때, 되손충당금 할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각종 자산의 평가손익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재무상태표를 만들면서 기말에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 3-5번. 자,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자, 결산수정분기의 특징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차변과 대변은 절대 뭐를 쓰는 건 아니라고요? 현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차변이나 대변 중 한 변에는 수익비용을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 하나의 다른 계정은 뭘 써야 돼요? 자산부채 계정을 사용한다. 이해되죠?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결산수정분기를 하게 되면은 올바른 자산부채 변동과 올바른 수익금액, 비용금액을 측정할 수가 있더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응? 그래서 결산수정분기의 의미가 자산부채도 올바르게 표시하는 거고 수익비용도 올바르게 표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하나는 수익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차변이 수익비용이었다면 대변에는 자산부채 쪽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응?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쭉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거기다 쭉 써놨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자,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자, 만약에 이 상황이 발생인지 이연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소모품을 150만 원어치 구입했어요, 올해. 자,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 31일째 남아있는 소모품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 상황은 발생 계정일까요? 아니면 이연 계정일까요? 소모품을 처리할 때 발생 계정처럼 처리를 하시겠어요? 이연 계정처럼 처리하시겠어요? 이연 계정? 발생 계정? 어떤 거 같아요? 샀다며요,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자, 여러분, 내가 구입할 때 차변에 이거 다 현금 거래예요, 여러분. 소모품 150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어떻게 해도 되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소모품 B 해서 150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만약에 제가 소모품 이렇게 했으면 기말에 가서 뭐라고만 바꾸면 되겠어요? 이 중에서 자, 남아있는 게 80이니까 얼마치 썼다라는 얘기예요. 150에서 70을 썼죠. 그러니까 기말에 가서는 소모품 B로 해서 얼마만 처리하면 돼? 70.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거꾸로 제가 이렇게 처리했으면 처음부터 150 소모품 B 해버렸으면 기말에 가서 뭐라고 하면 돼요? 소모품으로 얼마 남겨놓으면 돼요? 80 나오죠. 발생의 이연이에요. 방까지 해놓고 뭘 방소리고 이연이지. 이연 당연히 선택적으로 가능하잖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응? 선택적으로 가능하잖아.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이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정식 개념들이 있는 거죠. 회계학에서는. 응? 그럼 하나만 더. 여러분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 배우신 분들만 생각해보자. 배우신 분들. 감가상각은 발생인 개념의 이연 개념이에요. 응? 발생 개념의 이연 개념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이연 개념이죠. 응? 그렇죠? 먼저 사놓고 기말에 가서 비용으로 떠는 거예요. 돈부터 나가는 개념이잖아요. 물론 미지급 상태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돈이 나가고 나중에서 비용으로 빼는 개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연 개념처럼. 자,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줍니다. 자, 됐습니다. 그 정도 해서 발생 이연을 됐고요. 자, 이제 넘기십시오. 쭉 해서 넘기시고. 그러니까 요 과정들은 그러니까 한번 쭉 그냥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뭘 했죠, 여러분? 거래나 사건을 분석했죠. 그것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회계상의 거래. 응? 그런 걸 또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지 또 나중에 가서 이게 거래냐 아니냐 이런 것도 또 판단할 때 나와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공부 좀 하면은 그 손실부담 계약 이런 것도 있어요. 막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거는 발생인지 이연인지를 알아야 아니 발생이 아니라 그게 계약이지만은 거래가 되는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칙은 원래 단순한 계약이나 약속은 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거래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거래를 어디다 옮겨줬고요?
분계장에다 옮겨 적고, 분계장에 옮겨 적을 때는 거래 판료수를 반드시 명심하시라고 그랬고, 그러면 끼리끼리 동일한 계정 과목들만 모아서 장부를 또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 이게 뭐가 돼 있었고요? 총계정 원장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은 현금끼리만 모으고 매출 채권끼리만 모으고 자본금끼리만 모은다 이렇게 있었죠, 여러분? 그걸 모으면 증가도 나오고 감소도 나오고 잔액도 나와요. 그래서 걔네들을 잔액끼리만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뭐 시산표가 나왔죠. 정확하게는 증가 감소도 모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잔액도 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그 시산표를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부르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잔액 시산표를 더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잔액들만 모은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시산표가 만들어지면 시산표는 왜 만들기로 했었고 방금 했던 건데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되고 그게 안 맞으면 앞으로 가서 다시 고쳐와야 돼요. 뭐가 틀렸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그거 갖고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시산표 그렇게만 얘기했지만 실은 들어와 보니까 수정 전후가 있더라고요. 수정전 시산표는 어느 주의로 만든 시산표고 현금주의.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건 뭐냐면 발생주의화 작업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발생주의는 크게 무엇과 무슨 계정 나눠서 이연계정과 발생계정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 이런 계정들이 대표적으로 손을 좀 봐서 올바르게 발생주의화 작업을 시키는 거고 그게 되면 뭐가 되고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정 후 시산표가 되면은 이제 알아서 끼리끼리 수익비용만 모으고 자산부채 자본만 모아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작업 다 만들면 뭐 할까요? 문을 닫는 거인데. 올해 장부를 문을 닫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장부에 이걸 뭐라고 한다? 마감. 그렇죠. 장부 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쭉 이제 나오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말로 설명드린 거니까 자 어디로 오시냐면 여러분 87페이지를 보십시오. 쭉 보시고 89페이지입니다. 자, 장부 마감. 이건 좀 알아두시고 또 이것도 이게 이제 말은 회계 리뷰 개념이라고 하지만 실은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초급 단계보다는 이게 중급 회계나 또는 뭐 세무사 공부하실 분들이 보통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이 반드시 기본적인 거지만 알아야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장부 마감도 평상시는 못 느끼는데 회계 변경이나 오류 수정 이런 거를 하려면 쟤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저걸 모르고 보통 들어오니까 그쪽 가면은 더 막 힘들어 하더라고. 뭐 어렵다는 운동. 근데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왜냐면 기본을 안 하고 올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장부의 마감을 왜 한다고요? 올해 12월 31일에 이제 끝내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장부의 마감이에요. 문을 닫는 거야, 말 그대로.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조금 서로 의미가 달라요. 수익비용과 자산부채가 좀 다른데 자 X1년이고요. 얘가 12월 31일. 여기서부터는 X2년도로 넘어갑니다. 자 올해 문 닫고 내년도부터 새롭게 이제 또 회계 기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장부 마감은 둘로 나눕니다, 여러분.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에 대한 장부 마감이 있고 수익과 비용에 대한 장부 마감이 있어요. 자, 한 예로 볼게요, 여러분. 현금으로 보겠습니다. 자산 중에 현금. 12월 31일 현재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액이 100만 원 정도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장부를 마감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출발시키는 거예요, 장부 마감이. 1월 1일부터 출발할 때는 현금 얼마부터 시작하죠? 100만 원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은 장부를 마감했다고 해서 얘네들이 어디로 사라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들의 장부에 마감하면 이걸 우리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2월 한다라고 불러요. 2월. 야, 2월 시켜. 12월 30일자 금액을 1월로 그대로 보내. 이게 장부 마감이에요. 자,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여러분, 수익과 비용은 자, 우리 회사가 올해 매출액이 100억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매출액이 100억이었어요. 자, 장부를 마감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가기 위해서 마감시켰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매출액은 얼마부터 시작해요?
0이죠. 얘는 100만 원인데 얘는 0이잖아. 그럼 작년도에 100억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감의 의미가 뭐예요? 수익 비용이. 뭐로 만들어버렸다고요? 0으로 만든 거예요. 다시요. 자, 얘는 뭐라고요? 장부의 마감이라는 의미가 수익과 비용을 뭐로 만드는 거? 0으로 만드는 작업이 장부 마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장부 마감이라는 게. 그러면 여러분 2월 한다고 해서 별도의 회계 처리가 필요하냐? 필요 없어요. 그냥 보내면 돼.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으로 가 시작할 때 기초로 해가지고 100만 원 하면 되는데 얘는 수익과 비용을 0으로 만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회계 처리가 필요해요. 제대로 없애는 회계 처리. 마감시킨다라는 거는. 그래서 장부를 마감시킬 때 회계 처리를 하는데 수익 비용을 0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그랬죠. 근데 혼자서는 0으로 못 만들어요. 이거 0으로 만들 때 자, 잠깐 누가 와서 도와주는데 이제 그 친구 이름이 뭐냐면 집합순위. 임시 계정입니다. 임시로 잠깐 있다가.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부 마감하면서 그래서 얘네들은 장부를 마감해도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걸 뭐냐면 영구 계정 또는 실질 계정 과목이라고 불러요. 영구적이다, 실질적이다 이런 용어를 써서 계정 과목을 합니다. 하지만 수익과 비용의 장부 마감이라는 건 영구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올해 지나가면 얘네들은 끝이야. 내년도엔 또 0부터 새 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하면 임시 계정 또는 명목상의 계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부 마감하면은 뭘 알아두시는 거냐면 수익 비용의 장부 마감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무슨 뜻이냐?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자, 논의는 좀 간단할게요. 우리 회사가 수익이 100억이고요. 간단하게 비용은 90억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10억이 나왔죠? 자, 이걸 장부를 마감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장부 마감할 때, 자, 3단계로 있어요. 3단계, 여러분. 자, 제일 먼저 누구부터 없애고? 수익. 그 다음 뭐 없애고? 비용. 그리고 나머지 없앨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잠깐 도와줬던 친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집합손익이라는 친구를 없애는 겁니다. 자, 회계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수익이 100억인데 원래 수익은 차변 계정이에요, 대변 계정이에요? 대변 계정이죠. 그 친구 없애려고 해요. 그럼 어디다 놓고 없애겠어요? 차변에 놓고 없애겠죠? 차변의 수익, 뭐 매출해도 되고요. 네, 수익이라고 할게요. 100억 이렇게 없애요. 그리고 누가 와서 잠깐 도와주고요. 혼자는 못 없어져. 집합손익. 그래서 100억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은 아까 80억, 90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90억짜리 비용이 없어져야 돼. 원래 비용은 어느 계정이냐면 차변 계정인데 걔 없애려면 대변에 놓고 없애는 거야. 자, 비용 얼마? 90억. 그리고 이거 없앨 때 누가 와서 또 잠깐 도와주기로 했다고요? 집합손익 얼마? 9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비용 다 없어졌죠, 여러분. 그래서 수익비용 0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합손익 도와줬으니까 집에 가라고 그래야죠. 응? 차비라도 좀 주고 너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100억, 여기 90억이니까 차변 대변 안 맞으니까 뭐가 돼요? 집합손익 얼마? 10억 이렇게 되고 이게 뭐가 돼요? 그렇지. 이게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얘가 없어지면서 누구한테 다 넘기고 없어지냐면 이익잉여금으로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10억 이렇게 해서. 이게 장부의 마감이에요. 즉 수익과 비용이 여러분 사라지면서 그 결과물 10억 원이 여러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게 장부의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과정이 이제 이해가 됐으면 진짜는 자, 다시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게요. 우리가 업무를 보다가 과거 업무 보다가 자, 이게 X 3년 차, X 4년 차, X 5년 차야. 자, 우리 X 5년 차에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X 3년 차에 잘못한 오류를 발견한 거예요. 오류. 응? 오류.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 금액 1,000만 원이 빠진 거예요. 1,000만 원. 그걸 전임자가 나한테 얘기 안 해주고 기록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인수인계 받았는데 올해 발견했을 거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고칠까요?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X 3년도에 매출액 다시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죠?
마감되면은 어떻게 됐다고요? 수익 비용 다 뭐가 돼버렸어요? 0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고치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마감이 안 돼 있으면 매출액이면 매출액, 외상매출 매출액 해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잡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부가 마감돼 있으니까 매출이라는 계정은 못 써요. 수익 비용 계정을 못 써. 기간 지나면. 할 수 없이 뭘 수밖에 없어.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익잉여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왜? 아까 마감시키면서 얘 다 문 닫고 나오면서 누구한테 다 주고 나갔어요. 아까. 이익잉여금한테 주고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부가 마감되었다라는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끝난 거야. 수익비용. 걔는 이제 손 못 대. 수익비용이라는 용어를 못 써 이제. 너 할 수 없다. 뭐? 이익잉여금 1,00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야. 응? 그리고 외상매출액이니까 차변에 매출채권 1,00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수수료 100만 원 준 거를 빼먹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수수료라고 해서 지급 수수료 이것도 저희 X 3년도에 100만 원 이걸 쓸 수가 있느냐? 쓸 수가 없어요. 왜? 장부가 마감되면 비용 계정이 없어지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럼 뭐로 가야 돼? 얘 대신에 뭘 써야 된다고 여러분? 이익잉여금 얼마?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장부의 마감의 효과는 여러분 이 분계를 아는 거는 회계 원리만 알면 돼요. 원리적인. 그런데 이것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아실 분들은 이게 마감되어서 수익 비용이 사라지면서 다 누구한테 떠넘기고 나왔냐면 이익임한테 떨어지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거 손을 볼 일이 있으면 예전 거는 수익 비용이라는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뭘 수밖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이익잉여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이익잉여금을 늘렸다, 이익임을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게 장부의 마감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응? 자, 그러면 장부 마감. 자, 표 정리된 걸로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3-10번의 장부의 마감입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장부를 마감해도 단기에 소멸되지 않고 차기에 그대로 이월된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자 얘네들은 영구 계정, 실질 계정. 그대로 이월된다. 이월이란 말 아시죠, 여러분? 자, 손익 계정은 여러분 수익 비용 계정은 1번 수익과 비용 계정은 당해년도에만 존재하고 차기로 이월할 수 없죠. 얘네들은 사라지게끔 하니까 수익 비용은 기말에 모두 제거해서 뭐로 만들어 버린대요? 0으로 만들고 차기의 기초잔액은 얼마부터? 0부터 시작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관련된 손익을 마감할 때는 혼자 못해요. 그래서 누가 와서 도와주기로 했었냐면 집합손익이란 임시계정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임시계정이라는 거는 단기에만 머무르고 기말에 가서 사라지는 계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합손을 이용해서 뭐로 대체한다? 이익염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이거를 임시계정, 명목상의 계정이라고 불러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몇 개까지 해야지만 또 이제 손익도 모두 없애서 이익염으로 다 했으니까 누구만 남아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재무상태표 계정들만 남아있게 되겠죠, 실은? 왜냐면 내년도 수익병은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익잉여금으로 보냈다라는 얘기는 생각해 보세요.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임시 계정들이 결론은 어디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렇죠. 실질 계정으로 가는 거죠. 영구 계정으로 가는 거죠. 왜? 이익잉여금화 시켰으니까 쟤는 자본에 들어가는 영구 계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는 영구 계정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익 계정들이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정도에서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6페이지로 이제 오십시오. 지금까지 이제 회계 순환 과정 얘기했고요. 이제부터가 조금 진짜고. 자, 여기도 이제 수익도 이제 처음에는 간단하게 매출액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원가 쪽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매출원가 쪽을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매출액, 매출원가. 자, 기업 형태부터 해서 하면 여기죠. 용역업은 매출원가를 즉시 인식하지 않지만 이제 상품 매매기업 이제
제조기업이나 상기업은 매출액도 있고 매출원가도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출액은 여러 가지 좀 작업을 거쳐서 만든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걸 이해하는 차원에서 매출액 가면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냐면 순매출액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걸로 해서 보는 거죠. 왜냐? 자, 물건을 처음에 판 매출액이 전체 총 매출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총 매출액이라는 건 전체 판 건데 처음에 파는 게 1,000만 원이다 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매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일하다 보면은 그 중에 일부가 취소가 되거나 반품이 되거나 가격을 깎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매출액 중에는 처음에 팔았던 전체 매출액에서 3가지 정도의 차감을 거쳐서 우리가 순매출액이 되게 돼 있죠. 자, 3가지 빼는 게 뭐가 있어요? 매출, 애누리. 자, 뭐가 있고? 매출, 환입. 또 뭐가 있고? 매출, 할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르는 매출액이라 의미는 이 3가지를 모두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각각의 특징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응? 특징 정도는. 자, 거기 매출, 애누리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잠깐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07페이지 보세요. 자, 이번에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죠. 자, 보면 매출액은 판매 시점의 총 매출액에서 사후적인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을 차감해서 계산하죠. 그렇죠? 3가지. 자, 여기서 매출 애누리란, 자, 줄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매출한 상품, 제품의 부패, 파손, 결함, 하자가 발생해서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의, 자, 뭐라고요? 값을 깎아주는 거. 물건을 팠는데 문제가 있어서 값을 깎아줄게요. 라는 게 매출 애누리고, 자, 매출 환입이란, 환입, 두 번째. 판매한 상품, 제품의 부패, 파손, 결함, 하자가 발생해서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을, 자, 뭐 하는 거요? 반환하는 거야. 값을 깎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산 거니까 갖고 가. 라고 해서 반환시키는 거. 자, 그리고 매출 할인이란 판매 시점에 설정된 사전 약정에 따라서 구매자가 외상 구입 금액을 조기에 결제해주면.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외상으로 팔았는데 당신이 언제까지 결제해주면 나도 그만큼 고마우니까 좀 깎아줄게요. 라고 해서 외상 매입금을 조기 결정해 준 경우 판매자가 결제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현금 할인 또는 가격 할인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액은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계산하더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중에서 원인이 같은 거는 뭐가 있어요? 원인이 같은 거. 빼는 것 중에서도. 애누리와 환입은 원인이 같죠? 파손, 부패, 하자가 발생해서 값을 깎았다라고 하면은 애누리. 안 살 테니까 반환해 가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매출 환입.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는 거죠. 매출 할인은 가격을 깎긴 깎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왜? 대금의 조기 결제. 언제까지 결제해 주시면 나도 고마우니까 좀 빼줄게요.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갑니다. 오늘 이제 저기 하잖아요. 오늘 뭐 보시면 뭐 2차생들, 응? 2차생들 그 1차 합격한 사람들 막 설명회 하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니까. 근데 딱 1년 전이었거든요. 1년 전에 여기서 들었고 진짜 차변 대변도 몰랐던 사람들이 1년 후에는 저거 듣고 있고 막 응? 무슨 소리 회계라는 게 참 보니까 사람마다 약간 맞고 안 맞고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이 갭이 많이 극복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우리가 주로 직장인들 많이 오시잖아요. 이 학원이. 직장인들 오시는데 정말 어떤 그러니까 전업으로 하는 학생들도 1년 동안 해가지고 못 붙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진짜 잘하시기도 하고 또 열심히들 하시니까 직장인들이 딱 1년 전에 차변 대변도 모르고 왔던 사람인데도 딱 1년 만에 합격해가지고 1차 정도는 1년 만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지금 올해는 조금 문제가 어려웠다고 하는데도요, 보니까 한 반마다 한 10명 내외씩 다 붙더라고요. 예, 문제가. 문제가 어렵다는 걸 감을 못 잡겠지만, 맛볼 줄 수도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문제가, 회계학 문제가 40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40분 만에 풀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항상 하지만 한 번 정도 책을 한두 번 본 사람은 40분 동안에 문제를 읽지도 못해요. 40문제를.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익숙달해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이게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말은 리뷰지만은 실은
이 단계를 좀 거치고 나서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 과정 갔을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딱 저도 1년 전에 했던 거 생각이 나서 갑자기 1년 전에 다 여기 계셨던 분들이 많이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2차 공부 어떻게 할까요? 그거 얘기 듣고 있으니까 격세지감이죠,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잠깐 볼게요. 자, 매출원가는 정의가 어떻게 돼? 매출원가 정의. 기초재고액에서 자, 뭘 더하고요? 단기 매입 금액을 더하죠? 단기 매입액을 더하고요. 뭘 빼면 돼요? 기말 재고를 빼면은 이게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 매입액이에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매입액 하지만 요 앞에 실은 뭐가 또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순 매입액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저 순 매출액처럼. 자, 그래서 순 매입액은 여러분,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순 매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체 총 매입액 중에서 자, 우리 매출은 빼는 것만 있지만 매입액은 제일 먼저 더하는 게 하나 있죠. 대표적으로 내가 사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운임, 매입 운임은 더합니다. 운반비. 왜냐하면 매입 금액이라는 거는 취득에 따른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 비용인 운임은 더하고 똑같이 빼죠. 자, 매출 애누리의 반대 개념인 자, 뭐가 있고? 매입 애누리. 자, 매출 환입의 반대 계정인 뭐가 있냐면 매입 환출이죠. 그렇죠? 여러분, 매출은 환입이라고 부르고 매입은 환출이라고 부르죠? 왜냐면은 매출은 판 게 다시 들어오니까 환입이고요. 매입은 내가 샀던 게 다시 나가니까 환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고 돼요? 매입 할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매출액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입장만 서로 바뀔 뿐인데 뭐는 하나가 더 있다? 매입 운임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매출 운임을 안 빼나요?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물건을 팔 때 발생하는 매출 운임 우리 보통 이런 계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운반비라고 배우는 거죠. 운반비. 운반비라는 계정은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의 비용이지 매출액에서 빼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익 따로 비용 따로 가야 되는데 매출액에서 빼는 형태가 아니라 매출액은 얘네들만 빼고 얘는 운반비라고 해서 별도의 비용으로 따로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입 운임은 더하고 매출 운임은 빼는 게 아니고 저기 판관비에서 조정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박스 잠깐 보시고 자, 박스에 자, 매출원가의 기본 정의 한 번만 다시 보죠, 여러분. 자,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에서 단기 순매입액이네요, 여러분. 더하고 기말권 빼고. 자,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뭘 더하고 매입 운임 더하고 매입 애누리 환출을 빼고 또 뭘 뺀다? 매입 할인 빼서 계산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넘기시고요. 자, 어디 110페이지 이제 가시죠, 여러분. 하나 더. 자,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에서 나오죠. 이제 재고가 있으니까 자, 매출 원가 등을 처리할 때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그 중에서 기본으로 알아둘 게 뭐냐면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입니다. 수량을 결정할 때 재고 수량. 자, 재고자산의 수량은 수량을 파악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기록법과 뭐하고 오른쪽에 실지재고조사법 또는 줄여서 실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재고. 재고자산을 일일이 관리하는 것 같지만은 너무나 수량이나 거래되는 게 많으면 일일이 관리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 한 가지 선택하는, 자, 반가루 1번에, 양가루 1번에 계속기록법부터 볼게요. 자, 계속기록법이란, 자, 재고를 어떻게 관리하자는 거냐. 자, 수량을, 계속기록법은 단기 중에 재고자산을 매입할 때, 매입 수량, 자, 매입할 때 수량, 입고되는 수량, 입고라고 보통 줄여서 입고하고, 기록하고, 판매할 때마다 판매되는 수량, 출고를 계속 기록하면서 결산 시점에서 실제 재고, 자산, 실제 재고 조사 없이 장부상 남아있는 수량을 기말 재고 수량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상품 매입 시, 이건 취득 금액을, 자, 뭐라고 하자고요? 자산 계정인 상품 계정을 이용하고요. 자, 기중에 팔 때마다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뭐라고 부르자? 매출 원가는, 자, 팔 때마다 매출 원가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기말에는 매출 원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결산 수정 분계가 절차가 필요 없으나
없으며 거래 시마다 발생한 매출원가 금액을 합계만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분류하고 이 방법은 판매 시마다 발생된 매출원가를 기록해야 되므로 판매되는 수량이나 횟수가 많으면 번거롭지만 매매가 발생되는 시점마다 그때까지 매출원가와 남아있는 기말재고자산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재고자산 거래가 적은 기업과 내부관리나 통제 목적으로는 더욱 적합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기초재고에서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하고 판매된 수량을 빼면 자, 뭐가 나오고 기말재고 수량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실사법은 여러분, 실사법은 어떻게 하는 거래요? 실사법이라고도 하는데 기중에 매입 수량은 자, 입고되는 수량은 파악하지만 자, 뭐라고 이게? 판매 수량, 즉 출고되는 수량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가 기말 시점의 실사 과정에서 실지 재고 수량을 파악한 후 존재하지 않는 수량을 일괄적으로 판매된 수량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팔았다고 보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 방법은 상품을 매입하더라도 매입 시와 판매 시에는 상품 계정을 쓰는 게 아니라 어느 계정을 쓴대요? 매입 계정이라는 걸 쓸 겁니다. 매입. 아까는 상품 계정을 썼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매입 계정은 자산과 비용 같은 계정이 아니라 단기 중에 매입 시점에 기록했다가 기말에는 재고 실사하는 과정에서 결산 수정 분기로 소멸시키는 계정이므로 기말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좌는 나타나지 않고 수정전 시산표에서 결산 수정 분기까지만 나타나는 무슨 계정이라? 임시계정이더라. 임시계정이더라. 그래서 기초재고에서 단기 매입 더하고 기말 재고를 먼저 빼면 단기 판매 수량이 나오는 계정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자, 그냥 요약을 바로 한번 해드릴게요. 알아듣기 쉽게 분계까지 해가지고. 자, 여러분 회사에 재고가 있으면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수량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라는 방법이고요. 자,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가 계속기록법. 또 하나는 실지재고조사법의 의미는 실사법.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거 기록 언제 할래요? 이랬냐. 기록 언제 하냐 이거죠. 자, 계속의 의미는 뭐요? 사고 팔고 할 때마다 기록한다라고 해서 뭐 입고 때도 기록하고 언제도 기록하겠다? 출고 때도 기록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실사법은 여러분 실사가 언제 하는 거냐면 기말 실사 말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는 기록하지만 입고는 기록하지만 저 언제? 출고 때는 기록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너 기록 언제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요? 나 기말에 실사하면서 기록할 거야 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이걸 기록하는 순서가 있죠, 여러분. 막 하는 게 아니라 자, 기록하는 순서 계속기록법은 기초재고에서 자, 뭐는 더하고요. 단기 중에 매입한 거는 똑같이 매입 수량은 더합니다. 근데 얘는 산 것도 기록하지만 바로바로 기록한 게 뭐? 판매되는 수량을 기록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판매되는 수량을 기록하고 빼고 나면 나머지가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수량입니다. 이렇게 파악하는 방법이죠. 반면에 실사법은 기초재고에서 자, 뭐는 똑같이 기록하지만 매입은 기록하지만 판매를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실사를 먼저 해서 기말 재고 수량을 파악하고 없는 것은 팔았다라고 보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고 자, 세 번째 사용하는 계정 과목도 다르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 계정 과목도 자, 그래서 요거는 계속기록법은 아예 사면은 상품이면 상품, 즉 재고자산과 관련된 계정 과목을 직접 쓰지만 여기는 뭘 써야 된다? 매입이란 계정 과목을 쓰게 돼 있다고 그랬었죠? 매입이라고? 자, 그래서 지금 왜냐면 순서도 아까 보니까 여러분 판매된 순서가 판매된 수량이 먼저 나오고 기말 재고가 나중에 부수적으로 결정되느냐 기말 재고를 먼저 실사를 해서 파악하고 판매된 수량이 부수적으로 결정하느냐 이게 지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얘는 상품 계정, 매입 계정. 근데 이 매입 계정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자산이나 비용 계정이 아니래요. 어느 계정이다 이거? 임시. 우리 임시 계정 배웠었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결산할 때쯤엔 다 사라지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네 번째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회계 처리 딱 세 가지만 볼게요. 살 때, 팔 때, 세 번째 결산. 이것만 한 번 더. 자, 재고를 자, 숫자는 그냥 제가 집어넣을게요. 100원어치 샀다. 자, 상품을 100원어치 샀다. 그러면
자, 상품 100원. 대변에 100원에 썼으니까 대변에 뭐? 현금 1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실사법은요, 여러분. 실사법은 상품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아니래요. 샀으면 뭐 하고요? 매입 1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계속기록법인지 실사법인지를 실은 알 수는 있어요. 응? 100원. 자, 팔았어요, 여러분. 자, 이 중에 반을 150원 받고 팔았다. 돈 들어온 게 150원 들어왔다. 그럼 150원 대변에 매출 150원이에요. 자, 그런데 팔려 나갔으니까 여러분, 얘는 판매된 수량이 먼저 기록. 이 중에서 판매된 걸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반이 팔렸다로 제가 가정을 했으니까 50이 팔려 나갔고 팔려 나간 부분의 원가 뭘 기록한다? 매출 원가 50 된 거다. 그러니까 얘는 팔 때마다 매출액 인식하면서 팔 때마다 매출 원가를 인식하니까 그때마다 얼마 팔아서 수익 얼마요, 비용 얼마요, 이익 얼마인지 알아요. 대신 얘는 기말에 가서 별도로 결산 분계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기말에는 기중에 팔았던 매출액과 매출 원가만 합계 내면 얼마 팔았는지 다 나오니까 별도로 할 필요가 없더라. 자, 반면에 실사법은 자, 팔았을 때 여러분 수익, 원가가 아니라 수익은 똑같이 잡는 거죠. 150원어치 팔았으니까. 매출액 150원어치 팔았으니까 계산하고 대신 판매된 매출 원가를 미리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팔았을 때 매출액은 나오지만 판매된 수량에 해당하는 원가가 안 잡는 거다. 너 언제 원가 잡을 거냐? 기말 재고를 먼저 파악해야지 판매된 원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해서 기말에 가서는 이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기말에 가서는 자, 수정전 시산표에 있었던 자료를 없애주는 거예요. 수정전 시산표에 혹시 기초 시점에 상품 재고가 있었느냐?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0. 그리고 단기 중에 자, 뭐 한 건 있어요, 여러분? 매입한 계정이 있으니까 매입을 100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기중에 매입했다가 결산할 때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 임시 계정이니까. 그리고 나서 기말에 가서 상품 얼마인지 확인을 합니다. 실사해봐서. 실사해보니까 50이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이던데요. 그래? 대변 쪽에서 사라진 게 100인데 50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50이 비는구나. 그 50 없는 것만큼 뭐라고 하자? 판매된 부분인 매출원가로 가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실사를 기말 재고를 해서 얼마인지 파악하고 없는 것을 뭐로 인식하는 방법?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는 거죠. 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죠.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 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자, 다시 이 의미가 자 분계만 이해가 되면 돼요, 솔직히. 자, 분계는 살 때는 상품 매입, 팔 때는 계속기록법은 계속적으로 매출원가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언제 뭐만 나오고 매출액만 나오고 원가가 안 나와요. 원가 왜 안 잡아? 그러니까 나 기말에 실사하고서 잡을 거야 라는 뜻이고, 여기는 기말에 가서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그동안 팔았던 거에 대한 매출액과 매출원가 합계만 내주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도 잠시만 쉬었다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